이거 진짜 사연 들어온 거 맞아요? 그게 위조라 그러면 임대주택 사업자도 위조일 가능성이 높고,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보증보험회사에서 왜 남의 영업 방해하냐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법 개정으로 인해 민간 임대주택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의 개시일은 언제가 되나요? 개시일이라는 거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개시하게 되면 보험 증서라는 게 나오겠죠. 그거 보면은 나오는데, 집주인 말로는 현재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고 내년 3월에 갱신이 되며 제가 25%의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내년 3월부터 보증보험이 적용되는 건가요? 제가 들어가고자 하는 집에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보험증서 보고서 내가 낼 비용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거죠. 보험증서를 찍어서 보여주거나 위조가 가능하니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그다음에 보험증서를 위조한다? 그거 불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게 위조라 그러면 임대주택 사업자도 위조일 가능성이 높고, 정말 소유권자가 맞는지도 의심해 봐야 되는 문제죠. 임대인이 민간 임대주택으로 해당이 돼 있으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를 떠나가지고 권리상 이 집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보증보험이 100% 안전장치는 분명히 아니에요. 계약을 했을 때 내가 체크해야 될 것들, 적법한 소유권자와 계약인지 기타 권리관계들 다 확인한 뒤에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다. 그러면 이중으로 내가 보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쁠 거 없죠.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집들도 있잖아요. 그런 집들은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란 말이죠.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보증보험회사에서 왜 남의 영업 방해하냐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보증보험이 필수는 아니에요. 보증보험 없었던 시기에는 그러면 다 보증금 날렸나요? 아니잖아요. 보증보험을 임대인이 1년마다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 사기를 치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가입하지 않고 사기를 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보증보험이 만료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연장을 해야 되겠죠. 예,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공백이 생기면 안 되겠죠. 다른 법적 장치가 있나요? 보증금을 이미 낸 상태에서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다른 게 없고, 계약할 때 내가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놓는 거, 그다음에 내가 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전세권 설정 등기, 혹은 내가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다 각각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상황대로 내가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임대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이 있어도 임차인인 제가 개인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해도 되나요? 해도 되죠. 근데 돈 낭비죠. 네. 네, 보험회사에서는 땡큐죠. 1년 전에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명의상 실소유자로 적혀있는 집주인 이름이랑 관리비를 받는 사람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몇 개월 전부터 실소유자랑 관리비를 받는 사람이 서로 자기들이 진짜 집주인이라고 관리비를 서로한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법한 소유권자인 사람하고 계약하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전까지 문제는 실소유자랑 확인을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라도 실소유자라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이 됐으면 그 외의 사람들한테는 일단 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소유자가 나는 돈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 돈 나한테 다 물어내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수능 가야죠. 그렇잖아요. 난 냈는데 왜 또 내요? 이번에 서울 화곡동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전세 5,500으로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시세에 비해 전세값이 너무 싸다면서 의심을 해보라네요. 일단 시세와 전세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냥 무조건 패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면 사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사기의 필수 조건이 있어요. 욕심이에요. 2억짜리 집을 내가 5,500억에 들어가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사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안전한 건가요? 사기일 가능성이 있나요? 뭐 믿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요. 네.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고요. 네. 네. 신용 범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최우선 변제, 사회초년생들 혹은 서민들에게는 이 보증금이라는 게 전 재산일 수 있잖아요. 보증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자. 소액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 중에 일부, 네, 이거거든요. 반년 전에 집주인이 세금을 안 내서 압류가 걸린 뒤 아직까지 안 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보니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은 바지 사장이고, 부동산은 그걸 알면서도 제게 말해주지 않았고, 전세계약서에 적힌 보증금도 다 엉터리였고 안전하지 않은 원룸이었어요. 이 경우 부동산이나 집주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 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해야 하나요? 지금 아무도 연락을 안 받는 상황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네 번째 사연에 들어와 있네요. 내가 일단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공인중개사 찾아가야죠. 도와드리겠다 이러면 다행인데, 지금 뭐 연락도 안 받는 상황이라니까 도와줄 리 만무하잖아요. 이거는 사기의 문제가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으로
소송이 가능해요. 확인 설명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의뢰인에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이걸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보증금이 이제 보증보험으로 가능한 범위 내라면 일단 1단계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걸로 소송이 건다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면 재판이라는 게 재판 해봐야 되거든요.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실소유자한테도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겠죠. 그에 대한 답변이 백제라 뭐 이래버리면 이 양반한테도 소송 걸어야죠. 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은 이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계약할 때 정확하게 확인을 해왔어야 돼요. 예. 중개사 믿고 뭐 중개사 알아서 다 계약서 잘 써주고 나중에 나 돈 돌려받는 것까지도 문제 없게끔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리인이 왔다면서요. 실소유자한테 정확하게 어떤 위임장이라든지 서류들을 딱 갖추고 왔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인들은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모를 수 있지만 몰랐다고 해서 누군가 이거를 구제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